저는 박영자, 올해 69입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몇 해 전 정년 퇴임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어느새 두 아이를 장성시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딸 박지연은 42이 되어서야 처사이를 가졌어요. 워낙 일에 매진하던 아이라 결혼도 늦었고 아이도 늦게 가졌죠.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맞벌이 부부라 아이를 돌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임신 중에도 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엄마,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지요? 육아휴직을 쓰긴 하지만 한정적이고 그 후에는 정말 막막해요. 그때 제가 말했죠.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교사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워낙 많이 봐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해서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겨줬을 때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는데 마치 세상 전체를 품에 안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생명이 내 손에 있구나.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꽉 잡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교사 시절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혈육의 정이 담긴 손주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딸이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매일 찾아갔습니다. 아기가 자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천사 같다. 지연아, 너 정말 잘했다라고 계속 말했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딸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쓰고 회사로 복귀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저희가 집 대출도 있고 제가 너무 오래 쉬면 승진해서 밀릴 수도 있어서. 물론 이해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경제적 부담이 크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손주 돌봄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기가 제 얼굴을 보고 방긋 웃을 때면 제 마음도 따라 웃음이 나왔거든요. 남편도 처음엔 좋아했어요. 여보,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네. 정말 좋다. 퇴임 후 조용했던 집에 생기가 돌았어요. 아기를 재우면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이유식을 먹이면서 우리 민준이 잘 먹네, 잘 먹어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사 시절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도 잘 알고 있었고 언제 어떤 자극을 줘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을 때 딸보다 제가 더 감격했을지도 몰라요. 지연아, 민준이가 엄마라고 했어. 전화로 딸에게 신나서 알렸죠. 딸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회사에 복귀하면서 저희 집은 완전히 육아 전담 기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이 출근할 때마다 아기를 맡겼거든요. 엄마, 하루만 봐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딸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손주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 7시 반이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 민준이를 안고 서 있죠. 엄마, 안녕하세요. 민준아, 할머니 댁에 왔네. 아기가 제 얼굴을 보고 방긋 웃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기가 옹알이 할 때면 제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는 것도 즐거웠어요. 교사 시절에 영양학도 공부했어서 원령에 맞는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줬거든요. 하루 종일 민준이를 지켜보다가 저녁 8시쯤 딸이 퇴근해 와서 손주를 데려가면 저는 오늘도 행복하다며 남편에게 웃곤 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만나면 자랑도 많이 했어요. 우리 손주 정말 똑똑해요. 벌써 뒤집기도 하고 옹알이도 정말 잘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의 새로운 행복이라고 믿었죠. 주말에는 딸과 사위도 함께 와서 가족 시간을 가졌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어요. 딸의 고마운 말을 들으면 더욱 뿌듯했어요. 아기가 할머니를 알아보고 손을 뻗을 때 제 마음은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할머니의 기쁨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돌봄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처음에 설렘보다는 책임감이 더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아기가 아플 때가 가장 부담스러웠어요.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면 딸에게 즉시 연락을 드려야 했죠. 지연아, 민준이가 열이 있는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러면 딸은 회의 중이라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저 혼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만이라고 하던 부탁이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 내내가 되었어요. 딸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야근도 잦아졌고 출장도 가끔 다녀와야 했거든요. 엄마, 오늘 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9시쯤 민준이 데리러 갈게요. 엄마, 내일 출장이라 일찍 나가야 해요. 민준이 저녁까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딸의 부탁은 점점 구체적이고 잦아졌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부탁이라는 느낌보다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돌을 지나면서 활동량이 늘어나자 제 체력적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집 안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위험한 곳은 없는지 계속 쫓아다녀야 했죠. 하루 종일 아이를 쫓아다니다 보니 무릎도 허리도 점점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울 때마다 안아주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15kg이 넘어가면서 안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남편도 조금씩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에도 민준이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고 주말에도 쉴 틈이 없어졌거든요.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매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드디어 어느 날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특히 민준이가 많이 보챘어요.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울었고 이유식도 먹지 않으려 했어요. 하루 종일 안아주고 달래주느라 제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은 시큰거렸어요. 저녁이 되어 딸이 와서도 민준이는 계속 울었죠. 지연아, 엄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네, 뭔데요? 엄마도 이제 좀 힘들다. 하루 이틀은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 될까? 그 말을 하는 순간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어린이집은 아직 너무 어려서 힘들어요. 민준이가 겨우 돌 지난 건데 어린이집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엄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병 옮기는 것도 많고 선생님들이 아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봐주지 못하잖아요. 엄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믿는 건 고마운데 제 고단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딸이 한 말이 더욱 제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친구들 보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도움 없이 혼자 육아하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엄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멀리 사셔서 도움을 못 주시는데 엄마가 가까이 사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직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딸이 고마워한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제가 당연히 손주를 봐야 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딸이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우리 엄마는 그런 소리 절대 안 해. 매일 민준이 봐주시고 불평 한번 안 하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딸 입장에서는 저를 칭찬하는 말이었겠지만 제게는 불평하지 말고 당연히 손주를 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들렸거든요. 손주 민준이가 돌을 넘기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호기심이 왕성해서 집 안 곳곳을 탐험하려고 했어요. 저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하루 종일 따라다녀야 했죠. 민준아, 안 돼. 거기 위험해.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다 보니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뚝뚝하는 소리와 함께 아픈 증상이 나타났죠. 민준이를 따라다니다 보니 숨도 자주 찼어요. 아이가 뛰어가면 저도 따라 뛰어야 했는데 몇 걸음 뛰지도 못하고 헉헉거렸죠. 어느 날은 민준이가 갑자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서 급하게 달려가 안았는데 그 순간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순간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어요. 무릎 관절염이 시작됐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온 거예요. 지금 당장 심각하지는 않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는 피곤함이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드디어 어느 날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민준이가 열이 나서 보챘고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고민하며 하루 종일 아이를 달랬어요. 그런데 딸에게 연락했더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드릴게요라고만 하고 연락이 끊어졌죠. 오후에는 민준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고 저는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등골이 식었어요. 만약 큰 사고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딸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네, 뭔데요? 엄마도 사람이야. 힘들고 아프다고. 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오늘 민준이 열 나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전화해도 받지 않고 넘어져서 다쳤을 때도 혼자 처리해야 하고. 엄마 죄송해요. 정말 중요한 회의여서. 회의가 중요한 건 알겠어. 하지만 내 아들이 아픈데 전화 한 통 받을 시간도 없어. 그리고 엄마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병원에서 무릎 관절염이라고 했어.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엄마 그런 줄 몰랐어요. 내가 맞벌이라 바쁜 건 알지만 엄마 인생도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니? 딸이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손주랑 함께하는 게 행복하실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한계가 있어. 그제야 딸이 제 심정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힘드시다는 걸. 힘든 걸 표현 안 했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어린이집부터 알아봐. 하루 종일 혼자 민준이 보는 건 정말 힘들어. 하지만 민준이가 아직 어려서. 어린 게 아니야. 이제 돌 넘었잖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필요해. 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엄마에게만 의존했네요. 그리고 사위한테도 말해. 아빠 역할도 해야 한다고. 엄마 혼자 다 할 수는 없어. 그날 밤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며칠 뒤 딸이 정말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사위와 함께 육아 분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엄마 어린이집 상담 받고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민준이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 어린이집은 어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시설도 깔끔했어요. 그리고 민준이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면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딸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됐어요. 그동안 어린이집을 거부했던 이유가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엄마 이제는 일주일에 3번만 봐주세요. 어린이집에 적응할 때까지는 오전만 보내고 적응되면 종일반으로 바꿀 거예요.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이면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나머지 이틀은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재택근무를 늘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급할 때는 베이비시터를 쓰기로 했고요. 딸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딸이 이해해 준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어린이집 등원날 민준이를 데리고 갔는데 생각보다 잘 적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금세 즐거워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나중에 데리러 올게.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아. 네네.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이도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부담이 줄어든 덕분에 다시 손주와의 시간이 행복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지쳐서 돌보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민준이와 함께 공원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간단한 요리도 함께 해봤어요. 무릎도 훨씬 나아졌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손주가 더 예뻐 보였어요. 할머니 재밌어. 민준이가 웃으면서 말할 때 예전에 그 따뜻한 감정이 다시 살아났어요. 딸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부탁하지 않고 항상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오늘 민준이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괜찮아.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놀고 와서 순했어. 그래도 항상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딸의 고마운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의무적인 감사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고마움이었죠.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는데 저만 생각했네요. 괜찮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엄마 몸 상태도 계속 확인할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그동안 바라던 게 바로 이런 배려였거든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주 돌봄은 기쁨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서로의 배려에서 달려 있다는 것을요. 손주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고 자녀도 그것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적당한 시간만 민준이를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손주와의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해졌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민준이가 제게 뽀뽀를 해줄 때 예전에 그 벅찬 감동이 다시 살아나요. 이제는 손주 돌봄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고 그래서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할머니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젊은 부모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도움에 감사하되 그분들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박영자 69의 이야기였습니다.